드디어 월가가 움직였습니다. 월가가 코인 거래소 만든다. 왜? 자, 요거 이제 나갑니다. 자, 지금 우리 코인 시장이 어떻죠? 신뢰를 잃었다. 자, 신뢰를 잃었는데 월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EDXM이라고 요 거래소가 지금 그 시범 운영 중이에요. 요거 지금 기사 보셔가지고 아 이제 내년 1월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아실 건데 이미 준비를 다 마쳤고 11월부터 올해 11월부터 시범 운행 중입니다. 자, 근데 얘네를 만든 애들이 더 뒤집어져. 누가 만들었냐? 찰스 슈왑, 시타델 증권,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찰스 슈왑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두 번이나 들어가. 디지털 에셋, 패러다임, 세카야 캐피탈, 시타델 시큐리티즈, 버추얼 파이낸스 등 공동 설립. 자, 찰스 슈왑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우리가 뭐 블랙럭 그리고 뭐 피델리티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 뱅가드까지도 좀 유명하니까 찰스 슈왑까지 뒤집어집니다. 얘네 뒤집어지는 애들이에요. 기존의 레거시 금융에 이런 말씀 좀 드리긴 죄송한데 한따까리 하는 애들입니다. 돈 뒤집어지게 많은 애들. 시타델 증권 말할 필요 없고 피델리티 말할 필요 없죠. 2014년도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했고 비트코인을 지금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몰라. 아마도 최근에 나왔던 비트코인 3위 고래 지갑 얘네들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디지털 에셋, 우리 그 디지털 에셋은 뭐 우리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면 뭐 더 잘 아시지. 디지털 에셋이 뭐라 그래요? 한국의 코인 은행하겠다. 그 디지털 에셋. 패러다임, 세카이 캐피탈, 시타델 시큐리티즈, 버추얼 파이낸셜. 얘네들 공통점이 뭐냐면 뭐 세카이 캐피탈 뭐 이런 애들도 있지만 공통점이 뭘까?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한다. 블록파이를 인수한다. 가상자산 크립토 커런시 이런 기업들을 인수한다. 라는 기사 보셨죠? 그 기사와 괴를 같이 하는 겁니다. 미국인 건 맞는데 공통점 레거시 전통금융 애들이라는 거예요. 자, 바이낸스 생긴 지 얼마나 됐죠? 2018년도 설립해서 4년, 5년도 안 됐습니다. FTX 얼마나 됐나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블록파이, 셀시우스 이런 애들 얼마 안 됐습니다. 진짜 한 5년, 6년도 안 된 기업들이 막 시가총액이 막 유니콘을 넘어서고 막 데카콘까지 막 넘봐. 뒤집어져. 연매출 그냥 끝장나. 지금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풍비박산이 났죠. FTX 무너졌고 참 마음이 좀 그런 게 돈 하나도 없다고 뭐 비트코인 0.1개, 2개 있다 했던 그 샘 뱅크런이 코인 이슈도 안 타본 그 1등석을 타고 2억 5천만 달러 보석금을 내고 집에서 마음이 아파요. 이래서 그런 말들이 있죠. 편의점 가서 빵을 훔치면은 징역을 사는데 우리 또 루나라던가 요렇게 크게 해먹은 애들은 징역을 안 살아. 더 잘 살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월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동으로 설립했고 이제 오픈이 되는데 이름이 EDXM입니다. 찰스 슈왑, 시타델 증권,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디지털 에셋, 패러다임, 세카이 캐피탈, 시타델 시큐리티즈, 버추얼 파이낸스 등. 얘네들 공통점은 전통 금융, 기존에 있는 레거시 금융 애들이라는 거예요. 골드만삭스가 뭐예요? 골드만삭스가 기존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하는 것 같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고 뭐 이더리움을 사고 예치를 해서 스테이킹 이자를 받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코인이슈 항상 말씀드렸다. 입에 그냥 딱지가 앉아. 목이 그냥 아파. 쉬어.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갖고 있으면 디센트 월렛에 비트코인 넣어놓고 집 앞에 있는 농협을 가, 기업은행을 가, 국민은행을 가서
창구가 따로 있을 겁니다. 아니면 대출 창구에 같이 가. 대출 창구 가서 어떻게 해요? 이번에 나온 12월 달 연말 프로모션 비트코인 예치 상품에다가 예치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은행원분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예치 상품이 더 이자율이 높습니다. 근데 요거 이자율이 조금 더 높은 우리 코인이슈 포트폴리오, 뭐 폴리곤이든 리플이든 요런 알트코인들, 요런 상품들도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쫙 깔아줍니다. 그거 예치해 놓고 이자 받는 거예요. 나중에 돈이 필요해. 어떻게 한다? 예치해 놓은 것도 코인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겁니다. 최대 50%, 뭐 40%, 시장가 뭐 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시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바이낸스 거래소가 로이터 통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SEC가 기소한다. 미국 정부가 바이낸스를 정식 기소할 거다. 바이낸스가 FTX 거래소 파산되면서 수혜를 받았던 거래량이든 신규 회원이든 싹 다 잃어버렸어. 그러면 로이터 통신의 바이낸스 기소 기사를 의뢰한 곳은 누굴까? 의뢰를 누가 했을까? 사이즈가 딱 나오죠. 누가 의뢰를 했는지. 그렇게 되면서 바이낸스에서 잃어버린, 갈 길을 헤맨 거래량이나 회원들을 너무나도 운 좋게 오픈을 하면 누가 가져가요? 기존 레거시 애들이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로 흡수가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거 자연스럽죠. 그럼 바이낸스 거래소가 미국에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최근에 상공회의소 들어갔죠. 상공회의소가 이거 멤버십 내용인데 조금만 맛배기로 보여드릴게요. 상공회의소라는 그 기관이 어디냐면은 로비 기관입니다. 거기에 리플이 들어가 있고, 리플 관련 내용 오늘 SEC 소송 언제 끝나고 종료하는 그거 오늘 멤버십 방송 꼭 보세요. 있습니다. 거기에 바이낸스가 들어갔다는 건 뭔 뜻이냐? 로비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로비가 합법하죠. 바이낸스 들어가서 로비 뒤집어지게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바이낸스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못하지. 왜? 기존의 레거시 금융 이런 애들이 있는데, 전통금융권 애들이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만드는데,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가져오냐면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외부 거래소를 거치거나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하는 방식을 가져올 계획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얘기 하나로 끝장난 거예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장났어. 이게 뭔 얘기일까? 주식과 같이 간다. 맞죠? 근데 뭔 얘기일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외부 거래소를 거치거나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방식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앙화 거래소, 바이낸스, 뭐 코인베이스 얘네들을 거치지 않고, 그러면 덱스 거래소를 거치나? 유니스왑이나 이런 애들? 걔네들을 거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하는 방식을 가져온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유동성을 보유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비트코인을 서로 사고 팔고 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하나도 없어. 매수자가 더 많아. 그러면 비트코인 어디서 조달해요? 유동성을 갖고 있는 뭐 커스터디 기관을 연동을 시키던가 아니면 지네들이 갖고 있던가. 이번에 그 빗썸에서 고팍스에 연동되어 있는 그 스테이킹 아시죠? 그게 유동성을 누구랑 같이 썼냐면 제네시스랑 같이 썼어요. 제네시스가 무너지니까 걔네까지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치가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나 뭐 덱스 거래소나 얘네들을 거치지 않았대. 그러면 기존에 있는 레거시 전통금융 얘네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해서 거래를 하게끔 이제 지원을 해줄 건데, 얘네들이 앞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하게끔 하는 코인들을 갖고 있다? 아니면 안 갖고 있다? 얘네들이 갖고 있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코인베이스를 연동해서 하면은 얘기는 달라지겠죠. 근데 얘네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록, 골드만삭스, JP모건 이런 매일 나와가지고 뭐 마이크 하고 마이크로 뭐라 그래요? 비트코인은 뭐 애완용 펫보다 못하다. 튤립 버블이다. 튤립 버블 맞아요. 어떤 튤립 버블? 디지털 튤립 버블이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쏘대는 레거시 금융권 애들이 어떻게 해요?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유동성을 갖고 있어야 지네들이 운영을 하지.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나올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얼마 전에 홍콩 ETF 선물 나왔죠. 그거는 비트코인이 실제로 없어도 됩니다. 근데 현물 ETF는 실제로 현물 ETF 가격만큼 금액만큼 현물 자산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현물 자산을 누가 갖고 있고 보관을 어떻게 하면 해킹당하면 누가 보증하고 누가 보험해주고 이런 라이센스나 이런 제도들이 갖춰지지 않았어 미국은.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누가 커스터디 할 거며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이런 라이센스나 이런 규제안들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왔다는 얘기인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없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커스터디 안전하게 보증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만약에 회사가 망했어 아니면 해킹을 당했어 안전하게 보험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 규제들이 앞으로 빨리 나온다는 얘기겠죠. 나오지 않았으면 앞으로 도입이 빨라진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생각했던 시점보다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규제가 확립이 된다는 건 우리가 원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도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찰스 슈왑, 시타델 증권,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페러, 피델리티는 비트코인 있다 말했으니까 이런 애들이 비트코인 담았다는 겁니다. 현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유동성도 없이 거래소를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미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나. 왜? 지금 가격이 어때요? 얘네들이 커스터디하는 유동성 물량 갖추고 싶으면 지금 담을 가격이 굉장히 좋죠. 자,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얘네들이 물량을 덜 담았어. 더 담아야 돼. 그럼 어떨까?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이 비싸지면 좋을까? 아니면 떨어지면 좋을까? 떨어지면 좋겠죠. 매수를 했거나 지금도 줍고 있거나. 그건 OTC 마켓이나 이제 장외 거래소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리고 얘네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거냐면 우리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수수료가 지금 코인베이스나 업비트나 사악해. 솔직히 말해서 현존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수수료가 너무 사악해. 송금 수수료도 모르겠어. 사악한 것 같아. 얘네들이 EDXM 거래소 나온다? 수수료 0원 없앨 겁니다. 수수료 없이 갈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현물 거래, 비트코인, 이더리움 수수료 매수하는데 매수 매도 수수료 빵원으로 갔죠. 수수료 안 받습니다. 바이낸스. 이미 알고 가는 거예요. 바이낸스가 수수료 안 했어? 기존의 월가 금융권 애들이 만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수수료 안 받겠구나. 차별화를 두려면 당연히 걔네들 따라가려면 안 받아야지. 자, 그러면 코인이슈님 앞으로 EDXM 거래소는 수익이 어떻게 날까요? 수수료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상장이 되고 어떻게 거래가 되고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EDXM 거래소 딱 열리면 처음부터 뭐 개인들도 구매를 할 수 있게 되겠지만 주요 고객 대상은 기관들일 겁니다. 기관들을 상대로 큰 금액 위주로 판매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상장되는 코인은 비트코인만. 왜? 이게 리플 SC 소송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안전성 안전해야 되니까. 감사님, 증권 유무. 이게 증권인지 비증권인지 유무가 필요해. 만약에 그 비증권으로 아예 증권인지 비증권인지도 몰라. 상장시켰어. 나중에 어떻게 해? 리스크를 떠안기 싫겠죠. 비트코인부터 거래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이슈가 포트폴리오 비트코인 50% 이상 갖고 가셔야 된다. 요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트코인도 좋아. IT 버블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 선정하는 거 좋아. 근데 너무 목매고 욕심내고 막 목숨 걸면 안 돼요.
무조건 포트폴리오 50%는 비트코인 담아놓고 나머지 알트들로 수익 내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제가 중요성을 막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EDXM 처음에 딱 상장되는 거 비트코인부터 상장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미증권으로 분류받았다? 그런 코인들, 우리 코인이슈 포트폴리오가 확률적으로 높죠. 그런 코인들이 하나 둘씩 상장이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증권거래소 파는 ETF 상품들, 우리 뮤추얼 펀드, 매력적인 코인들을 모아놓은 뮤추얼 펀드 형식으로 판매가 될 겁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세트, 우리 음식점 가면 A세트, B세트, 뭐 C세트, 중국집 가면 짜장, 짬뽕, A세트는 탕수육, B세트는 짬뽕 2개, 양장피 해가지고 이렇게 팔죠. 똑같이 좋은 것들 30%, 50%, 뭐 80%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뮤추얼 펀드 형식으로 판다. 이해되셨나요? 앞으로 요거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월가에서 요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기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기사를 보고 1월달부터 운영이 돼? 야, 1월달부터 우리 비트코인 폭등하겠다, 우리 코인 시장 좋겠다 라고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요 기사는 언제 우리가 수혜를 받을 거냐면, 빠르면 내년 후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중반기. 이유는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단기적으로 좋은 거 아닙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코인 시장이 지금 뭐를 잃었죠? FTS, 뱅크런, 샘 뱅크런 때문에 신뢰를 잃었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 거래소 많죠. 뭐 업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빚도 있고, 뭐 코도 있고, 거기서 비트코인을 판대. 그러면 60대, 70대 노인분들이 그 비트코인 거기서 살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근데 한 달 뒤에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뭐 외환은행, 이것저것 1금융권 이런 은행들이 비트코인 상품을 판대. 60대, 70대 분들이 어디서 살까? 인식이 아예 바뀌는 겁니다.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도 똑같아요. 기존에 뭐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또 어디 있죠? 크라켄,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팔았는데, 이제는 기존에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시티은행, 웰스파고 은행뿐만 아니라 디지털 에셋, 뭐 찰스 슈왑, 피델리티, 수십 년 된 돈 뒤집어지는 이런 자산운용사나 뭐 이런 상품들을 파는 이런 헤지펀드들이나 얘네들이 판다고 하면 당연히 매수하는 게 다르겠죠. 그리고 신뢰도도 올라가겠죠. 기존에 우리 신플랫폼들 5년도 안 됐어. 블록파이, 셀시우스, FTS 이런 애들이 다 말아먹었던 우리 코인 시장, 우리 크립토판의 신뢰를 누가 다시 신뢰 회복을 일으켜준다? 신뢰를 일으켜준다? 월가 금융권 애들이, 레거시 금융 애들이. 그럼 걔네들은 왜 들어온다? 우리 코인 시장? 돈 되는 걸 아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이해되셨나요?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존재합니다. 4년마다 채굴할 수 있는 그 양이 줄어. 그 뜻은 뭐예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반감기 4년 누구나 다 알고 있을까? 코인이슈님, 비트코인 반감기 4년 이거 안 옵니다. 2025년도 안 와요. 왜? 강아지도 알고, 한우도 알고, 뭐 사마귀도 알고, 귀뚜라미도 알고, 누구나 막 동물 200마리, 300마리 다 아는데 이거 오겠어? 반감기 올까? 가격 오를까? 오릅니다. 무조건 올라요. 왜 오르는지는 지난 영상 꼭 챙겨보세요. 근거 없이 오른다 떨어진다 하지 않습니다. 코인 이슈는. 잘 봐서 아시죠? 성격이면 뭐면. 오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2018년도 뭐 작년에 비트코인 8천만 원에 사고 뭐 리플 1,400원 사고 좌절할 필요 없어. 포기할 필요 없어. 손절하고 나가야지. 그럴 필요 없어. 지금 진짜 착각하고 계신 게 뭐냐면 지금 시점이 보이시죠? 찰스 슈왑, 시타델 증권, 내노라는 기관들이 최우선적으로 기관들한테 비트코인을 파는 시점입니다. 그럼 뭔 뜻이에요?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알고 미리 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 개인들, 미국 국민들, 한국 국민들, 전 세계 막 개발 신흥국가들 국민들이 비트코인 붐이 막 일어나서 막 다 담고 있어.
그러면 코인이슈 이런 말씀 못 드려. 그때는 늦었다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절대 늦지 않았어요. 지금 누가 담고 있다? 기관들이 담고 있어요. 기관들이 중점적으로 타겟을 잡고 어떻게 해요? 담고. 그럼 그 기관들이 담아놓은 비트코인을 갖고 뭐해요? 상품화 하겠지. 그 상품화해서 상품화된 거를 누가 산다? 개인들이 산다. 그때가 늦은 거지. 지금은 절대 늦은 게 아니다. 지금 비트코인만 투자하고 뭐하고 우리 한국에서 막 유튜브 방송 많고 막 의심되시고 막 그러죠. 미국은 비트코인 알까? 방송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우리 한국 유튜버 분들처럼 이렇게 유식하고 이렇게 흐름을 알까? 모릅니다. 몰라요. 유럽 투자자들 주식도 안 해요. 주식하는 사람 얼마나 있나요, 유럽에? 비트코인은 얼마나 될까? 끽해봤자 미국, 한국, 그리고 또 이런 개발 신흥 국가들, 못 사는 나라들, 그런 국가들은 이제 투자보다는 진짜 쓰기 위해서. 지금 기관들이랑 지금 비트코인 매수하시고 코인이슈 영상 보시면서 비트코인 앞으로 뭐 국민은행 가면 이자도 주고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진짜 축복받은 겁니다. 지금이 언제냐면 기관들이 담는 시점이에요. 그 이후에 반감기 지나고 나서 개미들이 유입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24년도 25년도 비트코인 반감기 딱 왔을 때 이런 장면 보실 거예요. 음식점을 가면 뉴스 틀어놓으면 다 비트코인 얘기야. 옆 테이블에 앉아서 너 비트코인 샀어? 비트코인 수익 얼마 봤어? 알트코인 뭐 하더라? 단타 쳤어? 그 얘기합니다. 그 장면을 똑같이 1년 뒤, 늦어도 2년 뒤에 보시게 될 거예요. 24, 25니까 2년 뒤, 3년 뒤까지요. 보시게 될 겁니다. 반감기 끝날 때까지. 그때 들어간다? 내 친구들, 주변 친구들, 가족부들, 주변 사람들, 비트코인 투자 언제 들어올까? 진입, 우리 시장에. 지금 절대 못 들어옵니다. 절대 못 사요, 지금. 지금 사는 분들은 남들한테 미친놈 소리 들어요. 지금 비트코인 산다, 비트코인 투자해. 무슨 말 들을 것 같나요? 가족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정신 나간 소리 들립니다. 왜 정신 나간 소리 들을까?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10명 중 9명이 그렇게 했으면 1명은 당연히 다른 겁니다. 근데 10명 중 1명이 돈을 벌어가는 구조가 우리 코인 시장이에요. 10명 중 9명 단타 치고 선물 치고 롱숏 치고 그러고 있지. 도지코인 얘기하고 무슨 코인 얘기하고. 근데 1명은 묵묵히 담아. 그런 분들이 지금 2018년도부터 담아서 2021년도 뒤집어지게 그냥 평소에 꿈꿔보지도 못했던 집, 차, 음식, 생활 패턴이 달라진 겁니다. 지금이 어떤 시점이지,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무슨 좋은 코인 알려주세요, 코인이슈님. 이거 담으면 수익률 몇 프로인가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면 돈 절대 못 법니다. 코인판에서.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이해되셨죠?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4년마다 희소성이 올라가는 반감기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러나 반감기에 올라가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만 확신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확신을 갖고 있다. 코인 이슈 딱 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